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겠다는 대만 학생들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명의 대만 학생들이 한글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난에 있는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역사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제 이름은 천루이영이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오래된 테이프와 누렇게 변색된 원고, 먼지 쌓인 책에 파묻혀 보냈습니다. 역사학과 뒤편에 있는 저만의 비밀 연구실에는 홍어, 갯가어, 그리고 여러 토착어로 된 녹음물이 선반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언어들을 보존하는 작업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 언어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구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1950년대 오디오릴 2등 상자를 정리하던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글과 역사라는 단순한 제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글? 저는 찡그리며 한국의 문자 체계가 제 관심사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의 문자를 신경 써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이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 교수님들이 모인 교수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최신 학회 소식과 언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언급하자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전공하는 우 교수님께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으셨습니다. 한글요? 한국의 문자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까요. 몇몇 교수님들이 저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천 교수님은 한국에서 배울 게 별로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먼 나라였고 그 글자는 제가 결코 쓰지 않을 이상한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낡은 파일들이 꽂힌 바인더들의 가죽 등껍질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각 바인더에는 다양한 통치자 아래서 모국어를 포기해야 했던 가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총독부 시절에는 모두가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고 그 다음으로 국민당 정부는 중국어 보통화를 강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억압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테이프 속 목소리를 통해 그 기억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는 타이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아시아 언어 정책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타이완 지도가 있고 언어 화자수 그래프와 어르신들의 인용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인 림펑과 리아오는 제가 지역 언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필기를 했으며 가끔 제 연구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묻는 학생은 없었기에 저는 한 번도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림펑이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메일 확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너무 쉽게 배척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선반 앞에 서서 책상 램프에 부드러운 빛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프와 원고들이 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왜 여기에만 갇혀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낯선 문자였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열리지 않은 이메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할머니인 양께서 자신이 쓰던 언어가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단어를 잃어버린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 지배자들이 우리의 입을 닫으려 했던 것처럼 저 역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제가 한글을 너무 빨리 판단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침내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비 내리는 어느 늦은 오후 책상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 비밀 연구실은 오래된 컴퓨터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방금 객가어 녹음릴 하나를 정리해 놓은 참이었는데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제목은 한글을 함께 탐구합시다였습니다. 저는 찡그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라고? 한국의 문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이메일을 클릭해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따뜻한 인사가 떠 있었습니다. 청 교수님께 저는 서울대학교의 이민지 박사입니다. 교수님께서 대만어 보존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것을 존경합니다. 혹시 한글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글자가 어떻게 멸종 위기의 언어 기록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짧게 온라인으로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밝은 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젊은 학자는 누구이며 왜 제가 한글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글은 단지 제가 모르는 외국 알파벳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만과 한국 사이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거리와 차이로 쌓인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의 메시지는 그 벽에 난 작은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온라인 미팅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조명이 먼지 낀 테이프가 꽂힌 선반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뒤 저는 영상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사각창이 열리자 그곳에 이민지 박사님이 책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 교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설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공유하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위에는 동그라미, 선, 각도로 이루어진 간단한 도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각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그녀는 사각형의 작은 획이 붙은 기호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기역자예요. 가다의 기역 소리와 같죠. 입을 벌리고 혀가 닿는 위치를 보면 모양이 보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 혀가 치아에 닿는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점과 선,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한국어의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제 흥분을 아는 듯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과연 이 단순한 도형들이 언어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용하던 복잡한 기호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그 논리로 거의 마법 같아 보였습니다. 이 박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의 설계는 대만에도 없는 간단한 문자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록하기 어려웠던 언어들을 적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제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글을 외국 문자가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실이 이전과 달리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프와 논문들이 꽂힌 선반을 바라보며 그동안 소리로만 기록하던 언어를 이 명쾌한 기호로 적어볼 수 있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빗소리는 속삭이다가 이윽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과 동그라미, 하늘과 땅, 사람을 떠올리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글이 대만의 멸종 위기 언어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저는 새 노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을 위한 한글? 그리고 그렇게 호기심의 불꽃은 결의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연구실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미 8시가 훌쩍 지나 있었고 밖은 잉크처럼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거리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림펑과 리아오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한글 자모와 대만어 의문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마커로 글자를 쓰고 지우며 호키너의 성조와 토착어의 클리금을 담아내기 위해 기호를 계속 다듬고 있었습니다. 청 교수님. 림펑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며 불렀습니다. 저희가 방금 아미스어 모음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각 획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설렘 덕분에 형광등 아래 글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아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한글과 토착어 의문이 한 보드에 함께 있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같아요. 그는 펜을 탁자 모서리에 톡톡 두드리며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간 이민지 박사님과 함께 공부한 덕분에 한글의 단순한 도형이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글자를 그리고 직접 목소리로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호를 소리내어 읽으며 소리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연구실 문을 3번 두드리는 요란한 노크 소리가 저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번의 묵직한 노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림펑의 마커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문간에 손도 닿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화부에서 나온 3명의 단호한 표정의 검사관이 문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어두웠고 배지는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정부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루이영 교수님이신가요? 수석 검사관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콘크리트 벽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실을 즉시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금지되었습니다. 저는 속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외국 문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를 활용해 우리 언어를 보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검사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연구는 불법입니다. 외국 문자는 국가 통합을 위협합니다. 모든 자료를 압수하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마커를 집어들더니 저희의 연구 내용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림펑이 막으려 손을 뻗었지만 검사관은 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리아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방패처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연구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메모들이 필요해요. 검사관들은 연구실을 가로질러 다니며 노트북과 노트, 심지어 저희 커피잔까지 압수했습니다. 그들은 화이트보드를 사진으로 찍은 뒤 한글 응용 기호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차갑고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량께서 일본 관리들이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하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모국어를 잃고 흘리던 눈물도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문간으로 걸어가 예상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의 연구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의 언어를 구할 수 있어요. 수석 검사관이 저를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세요. 연구실은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먼 폭풍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갈색 골판지 상자에 우리의 자료를 하나씩 담아 연구실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림펑과 리아오는 우리가 몇 달간 쏟아부은 연구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사라지자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침묵시키려면 연구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꺾어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빈 연구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이민지 박사님께 메시지를 타이핑했습니다. 민지님, 연구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존재라 부르며 모든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긴박한 손길처럼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의 연구실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시지가 쏟아져 깨어났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문자, 이메일, SNS 알림까지. 이민지 박사님께서 서울에서 저희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공유하셨고 연구실 폐쇄 소식을 알리며 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각 메시지를 읽으면서 점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오쯤이면 대만 전역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토착운동가 채나린 씨가 행동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후 4시에 자유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언어를 지킵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배너와 깃발, 간식까지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광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작은 무리들이 판지에 한글 희망,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자유다라고 써서 표지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의 선명한 색상이 흐린 오후를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얼굴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접 만든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 위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어깨 위에 올라앉아 대만과 한국의 작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은 근처 포장마차에서 나는 옥수수구이와 달콤한 과자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군중은 소곤대며 활기찼습니다. 저는 무대 앞쪽에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던 채나린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한글은 우리 친구들의 언어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림펑과 리아오도 함께 했습니다. 림펑은 아미스어에 맞춰 응용한 한글 자모가 적힌 큰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리아오는 작고 맑은 종소리를 내는 노쇠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동치는 심장 같았습니다. 환호가 가라앉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고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군중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구실에서 지워진 화이트보드와 압수된 노트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점점 높였습니다. 이 글자들은 외국의 침입자가 아닙니다. 자유의 도구입니다. 저는 림펑이 만든 포스터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싸웁니다. 군중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박수와 발구르기가 울려 퍼졌고 제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가슴이 벅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과 흰색의 경찰차들이 광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패와 곤봉을 든 경찰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표지판을 꽉 움켜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민지 박사님과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들어 보이며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엄지를 치켜세워 두려움을 억눌렀습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체류탄을 집어들고 군중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활동가가 앞으로 뛰어나와 체류탄을 낚아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빨강과 파랑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은 숨을 멎듯 멈췄다가 이내 웃음과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그 색다른 풍경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가장자리에서 메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위정부 장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군중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 광장은 환희의 물결로 폭발했습니다. 박수, 노래, 기쁨의 눈물까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림펑은 숨이 막힐 듯 제게 꼭 안겼고 리아오는 승리의 음표처럼 종을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색색의 연기가 약속처럼 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승리와 안도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마주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관님의 약속 소식이 전해지자 림펑, 리아오, 그리고 저도 서둘러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상쾌한 향기가 났습니다. 압수된 상자들을 풀고 노트북과 화이트보드를 다시 세팅하면서 제 손은 떨리며 호키나 객가어 그리고 여러 토착어에 맞춘 한글 응용 자료가 가득 담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앱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대만 한글 디지털 사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림펑은 활짝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기능은 제가 코딩할게요. 리아오는 포스터보드를 펼치며 로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저는 단어 항목과 예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화살표와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모음은 빨간색, 자음은 파란색, 그리고 성조 표시는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트를 읽어주며 발음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해 나갔습니다. 림펑이 검색 기능에서 버그를 발견하자 부드럽게 하며 코드를 수정했고 리아오가 글자 크기 문제로 고민할 때 저는 레이아웃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농담도 주고받으며 긴 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새날 후 저희는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렸지만 휴대폰 화면에 뜬 앱 아이콘을 탭했습니다. 홈스크린에는 산과 파도를 형상화한 한글 자모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산과 바다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호키나 로마자 표기법으로 TI-ON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자 한글 타이안이 화면에 나타났고 친근한 목소리로 단어를 읽어주는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문 듣기라는 버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스한 목소리로 호키나구 STION LN 이 들리자 제 가슴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 벅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앱을 다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글 자모와 대만어 의문을 연결하는 게임, 정답 시 초록불이 켜지는 퀴즈, 각 수업을 마칠 때마다 주어지는 다채로운 배지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학과 사무실에 있는 낡은 아이패드까지 모든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소규모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캠퍼스 신문의 기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 앞에 서서 손은 땀으로 젖었지만 차분하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 앱은 대만의 언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글의 디자인을 통해 모든 소리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탐구하고 배우며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해 앱 데모를 재생하자 방 안은 감탄사오 아로 가득 찼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청 교수님, 나중에 더 많은 토착어 단어들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자는 사진을 찍으며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왜 한글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하나하나 답하며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자부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앱을 전국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다운로드 수를 확인했더니 1000개였고 점심 무렵에는 5000개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서울에 계신 이민지 박사님께서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피드백을 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량을 뵙기 위해 찾아뵈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흔들의자에 앉아 밝은 빨간 스카프를 뜨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할머니께 건네드리며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화면을 터치하셨고 어린 시절 사용하시던 언어가 들리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케이엠? 할머니께서 호키너로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입니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한글과 기술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는 자부심과 안도, 기쁨이 한꺼번에 퍼지는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떠나며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민지 박사님께서 처음 한글 모음의 하늘, 땅,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밤 그 세 가지 요소. 우리의 세계, 우리 사람들, 우리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연결되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디지털 비콘은 산과 바다를 넘어 우리의 말을 미래로 전할 것입니다. 학기 마지막 강의는 화창한 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파랗던 하늘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꽉 찬 강당 앞에 서서 비밀 연구실에서 시작해 대만과 한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여정을 나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깔끔한 흰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앱 로고가 반짝이는 태블릿을 넣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며 책과 커피를 든 학생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손을 흔들었고 어떤 학생들은 이미 오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역사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미술 전공 학생들을 합쳐 최소 200명이 넘었습니다. 앞줄에는 림펑과 리아오가 공책을 펼치고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 화면에는 영상통화로 참여한 이민지 박사님이 화이팅! 이라며 엄지를 치켜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자 프로젝터가 우리 앱의 홈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알파벳 한글이 어떻게 대만의 언어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고 서울과 타이난을 잇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여정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협력으로 성장했고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체성과 희망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오는 오후 이민지 박사님으로부터 처음 이메일을 받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의 모양이 입모양과 닮았다는 사실을 보고 가슴이 뛰었던 순간, 연구실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화이트보드 가득 채워진 잠옷, 문화부 검사관들의 압수시도, 광장에서 목소리를 지켜준 군중까지 이야기하자 학생들은 앞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빨강과 파랑 연기가 머리 위로 터지던 장면을 말할 때는 조용히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경찰이 잠시 망설였던 순간, 색 하나가 연대의 상징이 된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대만 한글 디지털 사전 앱입니다.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자 할머니의 목소리로 호키너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놀라움과 부드러운 박수가 가득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누구나 단어를 찾아보고 발음을 듣고 학습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수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할머니부터 아이들, 학자들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단어와 언어, 이야기를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해 학습 가능한 언어 목록, 객가어, 아미스어, 분운어가 스크롤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여러분 방언에 맞춰 한글을 응용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누어 주세요. 림펑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교수님, 다음 계획이 무엇인가요? 강의실에는 웃음이 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은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을과 학교에서 워크숍을 열고 토착 공동체와 협력해 그분들의 목소리가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대할 때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맞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열 때 우리 목소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갑시다. 언어는 힘이며 함께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침묵당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박수갈채로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립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림펑과 리아오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측면 스크린에는 이민지 박사님이 손을 흔들며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며 저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겼습니다. 다쳤던 마음에서 목소리가 모여 합창이 된 여정. 함께 듣고 배우고 행동할 때 모든 언어와 사람이 소중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대만과 한글의 여정 어떠셨습니까? 이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대만과 한국을 잇는 큰 물결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렸습니다.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언어의 소중함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